Hi everyone, this is Rebecca and you can just call me Becky. So today's going to be my third video that's going to be uploaded on YouTube, so please enjoy! 네, 안녕하세요. 레베카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인칭대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봤는데요. 이제는 다 인칭대명사는 그래도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어 있기를 바라며 오늘은 본격적으로 비동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영상을 보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뭐 그리고 뭐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게 입버릇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단어들은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일단 비동사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데요. 비동사는 사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뭐라고 해야 되죠? 영어에서 가장 기본적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비동사의 역할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요. 비동사가 없다면 문장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들 하는 실수가 비동사를 빼고 문장을 말을 하게 되어서 문장을 약간 파괴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비동사가 언제, 어느 때 쓰이는지랑 그리고 오늘은 또 모두 제가 알려드릴 거냐면 기본적인 문장의 어떤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집중하시고 같이 재밌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let's start from now. 네, 자, 비동사는 제가 문장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제 1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네, 맞습니다. 네, 문장 안에서 뭐뭐이다 라고 해서 문장을 끝맺어주는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의 위치나 장소, 즉 어디에 있다 라고 쓰이는 이 단어는요,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하지만 이 비동사를 단독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인칭대명사랑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칭대명사에 따라서 이 비동사가 다 다르게 쓰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인칭대명사를 이제는 알고 계셔야 하지만 조금 더 수월하게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동사요. 일단은 크게 세 가지로 오늘은 배울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시제도 같이 공부를 하면 너무 좋은데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알려드리면 머리가 터질 수도 있으니 일단은 오늘은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비동사의 현재 시제부터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문장 중에서 저희는 오늘 평서문, 부정문 그리고 의문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잠시 랩업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인칭대명사 어떻게 배웠죠? 총 몇 인칭까지 있었고? 네, 맞습니다. 3인칭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복수라는 개념 같이 배웠어요. 그래서 3인칭은 일단 1인칭 나라는 개념, 그리고 2인칭 너라는 개념, 그리고 3인칭은 나도 아닌 너도 아닌 다른 사람 한 명을 가리킬 때 우리는 3인칭, 즉 어떤 남자, 여자 혹은 어떤 동물이나 사물,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 사람의 직업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나의 선생님, 뭐 나의 의사, 뭐 나의 어머니 이런 것처럼 한 명을 가리키는 어떤 직업적인 느낌의 단어도 다 3인칭에 들어갔었고요. 복수는 제가 여러 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단순히 말씀드리자면 2명 이상일 때 저희는 복수다라는 개념을 쓴다고 했어요. 다 기억나시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비동사 같이 일단은 볼 건데요. 비동사 오늘은 현재 시제 3가지 배울 건데요. 자, 어떻게 배울 거면 순서는 1인칭, 2인칭, 3인칭 복수순으로 어떻게 가게 되냐면 am, are, is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굉장히 행복해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I am happy. I'm happy 이렇게 가면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인칭일 때 너도 오늘 행복해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 아까 방금 are 이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you are happy, you are happy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3인칭 제가 방금 am, are, is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3인칭일 경우에는 그는 오늘 행복해 라고 한다면은 he is happy 오늘이란 단어 today. He is happy today. 그러면 그녀가 행복할 때 she is happy. She is happy.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선생님이 기분이 너무 좋아 라고 한다면 our teacher is happy today.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복수는 뭘 쓸까요? 자, 복수는 are 쓰면 됩니다. 2인칭과 더불어서 are는 복수와도 함께 쓰일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 그들은 오늘 행복하구나 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they are
네, 그러면 조금 더 다양한 형용사를 가지고 우리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형용사라고 했을 때는 어떤 사람의 상태나 형태 아니면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거든요. 자,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동물이나 사물한테도 붙여줄 수가 있어요. 비동사는 이러한 형용사와 많이 쓰이게 되거든요. 나중에 제가 문장의 형식 공부할 때 같이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문장을 더 만들어 볼 건데 저희 감정 표현으로 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화났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화가 난 영어로 뭐였을까요? A로 시작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맞아요. angry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angry를 가지고 우리 1인칭 I에다가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단순히 I angry 이런다고 해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비동사를 써서 문장에 나는 어떠한 상태다 라고 끝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I angry가 아니고 그렇죠. I am angry. I'm angry. 이렇게 표현하시면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우리가 어떤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우리 외로운 기분. 요즘 가을이 끝나갈 무렵이니까 우리 외로울 수도 있죠.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니겠지만. 자, 그러면은 우리 외롭다라는 형용사 영어로 뭐냐면요. lonely. lonely라는 어떠한 단어가 있거든요. 이 lonely라는 단어는 외로운이란 뜻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너는 외롭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you lonely 이러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네, 맞아요. 비동사 are를 쓰는 거죠. 그래서 you are lonely. You're lonely. 야, 너 외롭구나.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어떤 형용사가 있을까요? 우리 혼란스럽다. 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혼란스럽다라는 형용사 조금 난이도가 있는 단어입니다. confused. confused 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는 혼란스러운 상태다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 비동사 is 써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he is confused. He's confused.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그녀는 신이 났어. 그녀는 아주 흥분된 상태야.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라고 할 때 저희 쓰는 표현 중에 excited. excited.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C라는 발음이 절대 크라고 표현하지가 않고요. 약간 S와 비슷하게 발음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X 뒤에 있을 때 그런데요. excited 하면 절대 C의 발음이 나타나지가 않죠. 그래서 excited, 신이 난 이란 뜻이기 때문에요. 그녀는 신이 났어. She's excited. She's excited.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강아지랑 산책을 갔어요. 근데 강아지가 너무나도 지쳤어요. 우리가 피곤하다라는 단어는 tired라는 단어 있어요. 하지만 지쳐있는 상태의 단어는 tired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exhausted. 방금 excited하고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죠. 하지만 발음을 제대로 하자면 exhausted. exhausted. 그래서 tired는 뭔가 내가 축 처져서 피곤한 상태라면 exhausted 이라는 요 형용사는요. 내 상태가 지금 굉장히 지쳐 있어가지고서는 힘이 하나도 없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exhausted. 그럼 우리 강아지가 지금 굉장히 지쳐 있어요. 그러면은 my dog is exhausted. 혹은 it is exhausted.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하지만 우리 외국에서도요. 동물을요. 보통 it이라고 잘 표현하지 않아요. 그 동물의 성별을 가지고 우리 강아지가 남자라면 수컷이라면 보통은 그냥 he's exhausted 이렇게 표현해요. 저희 나라도 강아지를 그것이라고 잘 안 부르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형용사 있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우리 복수 형태. 아직 연습 안 했으니까 복수는 비동사 제가 못 쓴다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2인칭 you와 똑같이 are이라는 비동사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형용사를 사용해 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걸로 해볼까요? 그냥 슬프다? 이걸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슬프다라는 동사, 죄송해요. 형용사 다 아시죠? 우리 슬프다는 바로 sad. 맞아요. 그래서 sad를 쓰고 싶을 때 they sad 이러면 절대 안 되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네, they are sad. They're sad.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형용사 뒤에 갖다 붙이면서 할 수 있는 연습 충분히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평서문이 뭔지, 의문문이 뭔지, 부정문이 뭔지 다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영어에서 저희가 문장이요 되게 다양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의 문장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배울 긍정문이라는, 그리고 어떻게 다르게 말하자면 평서문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긍정문, 평서문 같은 어떤 문장이에요. 그리고 의문문, 그리고 부정문, 이렇게 세 가지의 문장의 형태를 배울 건데, 쌤, 그럼 이거 비동사에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모든 동사, 즉 조동사, 일반 동사도요 다 우리가 평서문, 의문문, 그리고 부정문, 다 똑같이 세 가지의 문장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 문장은 이게 세 개가 끝인가요? 또 이러자면 이렇게 묻는다면 그거는 또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장들은 많지만 이 세 가지는 가장 기본이라서 일단 오늘 배우고 가야지만 다음 시간에 배우는 일반 동사나 조동사 편에서도 조금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긍정문이다, 평서문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요, 말 그대로 굉장히 평범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긍정문이라고 생각하면 문장이 엄청나게 긍정적인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가장 평범한 문장이에요. 즉 문장 내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떠한 것을 나타낼 때 저희는 평서문, 긍정문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방금 말했던 모든 문장들은 다 평서문과 긍정문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뭐 I am hungry, 뭐 she is pretty, 아니면은 뭐 they are tired, 이런 등등등의 모든 문장들은요 다 긍정문이에요. they are tired, 그들 되게 피곤하다라는 문장은요 긍정적이지가 않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는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문장을 긍정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부정문을 설명하면은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무슨 뜻이냐면 부정문은 이 문장 안에요 보통은 not, not에 이 not을 씀으로써 문장을 부정의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not만 쓰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하지만 이제 나중에 저희가 부정형의 어떤 문장을 만들어내는 다른 어구들을 배울 건데요, 기본적으로 오늘은 not만 일단 가지고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예쁘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내가 그 문장을 쓸 때요, 나는 예쁘다기 때문에 이제는 알죠. I, 예쁘다는 pretty예요. beautiful은 좀 더 아름다운 느낌이에요. pretty가 뭔가 예쁘장하다, 예쁘다에 좀 더 잘 어울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I pretty 아닌 거 알죠? I am pretty, 내 상태를 나타내고 싶은 말이기 때문에요, I am pretty 이렇게 말하면 문장이 완성이 돼요. 이 문장은 긍정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에 나는 안 예뻐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요, 이 that이라는 요 친구를 문장 안에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that을 어디에다 넣느냐? 비동사 뒤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만들 때 I am not pretty, I'm not pretty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나는 안 예뻐, 즉 문장을 부정의 형태로 바꿔주었죠. 요런 게 부정문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not이라는 요 어구를 비동사 뒤에다가 쏙 넣어버리시면 문장이 부정문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해볼까요? 그는 똑똑해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he, 그렇죠, is, 그리고 똑똑하다 뭐였죠? 맞아요, smart입니다. 그러면 he is smart, he's smart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건 긍정문. 하지만 이 문장을 부정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not을 비동사의 뒤에. 그러면 여기서 비동사는 is였기 때문에 he isn't smart, he is not smart. 지금 제가 그냥 은연중에 계속 축약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약형이라고 했을 때는 not이나, 그러니까 인칭대명사, 비동사, 그리고 요 부정의 형태끼리요 서로 줄여지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he is not smart 라는 문장을요, he's not smart 요렇게도 쓸 수 있고요, he isn't smart 요렇게도 쓸 수 있거든요. 아까도 마찬가지 I am not pretty 라는 요 문장 I'm not pretty 요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I amn't pretty 네,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넘어갈게요. amn't라는 축약형은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he's not
smart. He isn't smart. 요거는 되지만 I'm not pretty 돼요. 하지만 I amn't 라는 어떠한 축약형은 없어요. 요거만 없기 때문에 요거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부정문은 이런 식으로 비동사의 뒤 꼭 뒤를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비동사의 뒤에 not만 붙이면은 부정문이 완성이 돼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의문문 있죠. 의문문은 뭐예요? 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물어보고 싶을 때 어떻게 의문문을 만들어내냐면요. 이 비동사를요. 너무 쉬워요. 어디로 빼주시게 되냐면 문장의 시작으로 빼주시고 물음표를 딱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죠? 뭔가를 물어보고 싶을 때 그냥 끄듬을 올려라 막 이런 거 있잖아. 너 배고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너 어디 아파? 막 이런 식으로. 하지만 영어는요 사실 전혀 해당이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비동사가 문장의 앞으로 쑥 빠져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자신이 너무 이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문장을요, 내가 야, 나 안 예쁘니?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 이쁘지?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물어보는 거냐면 I am pretty?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am만 앞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am I pretty? Am I pretty?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야, 나 예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대답할 때는 예쁘면 yes, 너는 예뻐니까 you are 이렇게 대답해 주겠죠? 근데 우리 학생들이라면 기겁을 하겠죠. 무슨 소리예요 레베카 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날 거예요. 분명해요. 이걸 보면서도 아주 난리가 날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보통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아니라고 할 때는 no, you're not 혹은 no, you aren't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기본적으로 평서문, 긍정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평서문과 긍정문 그리고 그렇죠. not을 씀으로써 부정문 만들기 그리고 물음표와 함께 의문문을 만드는 것도 같이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의 문장의 형태는요. 정말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올 거고 다음 시간에 배울 때도 나올 거고 다다음 시간에 배울 때도 또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할 거니까 이해가 100% 안 되셔도 그냥 있었지 정도만이라도 가지고 머릿속에 꼭꼭꼭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Okay guys, thank you for watching today's video, and I always tell you practice makes perfect, so you have to speak more out. I just don't want you to just sit there and just listen to me doing nothing. I really want you to speak it out and practice with your friends and your family. Okay, so it's the 1st of November today, so that means it's the end of 2018. There's only December left. That means that I'm going to get older. Okay, so I want you to be happy learning English with me, and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ask me. I'll try my best to tell you whatever you want to know. Okay, so thank you for watching again and see you next time. Bye-bye.